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고현입니다. 오늘 사실 FMP 페트너스 통해서 이 행사를 소개를 받고 해당 스마트 터널이라는 특허와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항균 항바이러스 공기정화 기술과 그다음에 상시 방역 청정 솔루션 이 두 가지 테마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왜 그러냐면 스마트 터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방역 청정 솔루션 중에 하나이고요. 그 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은 항균 항바이러스 공기정화 기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스마트 터널 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정화 기술에 대해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질병청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곧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4급 감염병으로 이제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한 3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점차 이제 지구촌 자체가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큰 고위험성 감염병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되는 것들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 들어서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여러 가지 고위험 감염병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까지 발생을 시켰죠. 근데 지금 다들 감염병 관련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고위험 감염병들이 반복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왔던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 그러면 코로나19까지 우연찮게 전부 다 호흡기 감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계열이지만 나머지 감염병들은 다 코로나에 기인한 감염병이어서 다들 이제 국민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향후에도 만약에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라면, 감염원이라면 아마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계열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발생된 고위험 감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해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발생돼서 이제 확산되는 그 감염병을 확산 정도를 가장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 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건축하거나 교량을 건설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내 생활환경 내에 공기질이나 그런 것들, 위험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쪽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오늘 연사 중에 화학연구원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결과는 출연료 25개 연구기관 중에 9개 기관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연구단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급 감염병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1급, 2급, 3급 중에서도 실제로 공기 감염이 가능한 감염병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초정도라든지 결핵, 홍역, 그다음에 레지오넬라증. 사실은 위의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레지오넬라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문제가 이제 위험성이 올라가고 있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고초를 겪었던 감염병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가 감염원이긴 하지만 세균에 의해서도 실제로 공기 전파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결핵인데, 그래서 이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 때 이제 환자 격리된 병실에서 환자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공간의 오염도를 조사해 보면 환자가 쓰고 있던 베드나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 내 공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흙빼기 하는 그 장치 인근에 집중적으로 감염원들이 발견이 되고, 동시에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 병상뿐만 아니라 병상 바깥에 있는 복도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를 통해서 감염원들이 이동이 가능하고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들을 갖고 저희가 개발한 연구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를 이제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얘기는 물리적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거대상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이 되겠는데,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이 우리는 지하적 특성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항상 우리나라는 안고 있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제품들이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까지 미세먼지 제거와 관련된 기술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핵심 부품이 그 필터가 여가식 필터입니다. 헤파 필터로 대표되는 여가식 필터인데, 이런 필터들은 실제로 감염병을 대응을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터에 걸러진 그 감염원 자체가 그 필터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사멸되거나 병원성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한 채로 오히려 필터 내에 고농도로 추적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여가식 필터는 어느 정도 포화가 되게 되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여가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가를 못하거나 그 고농도로 축적되어서 고정된 그 감염원들이 생활 공간으로 재배출되거나 재배산될 위험들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UV나 플라즈마나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저희가 개발한 광촉매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헤파 필터하고 좀 다르게 비효과식 살균 기술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살균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살생 물질을 발생시킬 때에 사람한테 유해한 제3의 물질들을 또다시 생산해서 대기 생활 공간 내로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이슈가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술의 안정성이 되겠는데요. 뒤에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배출이 그 생활 환경으로 배출되어서도 상당 시간 오랫동안 생존하고 있다라는 병성 유지한 채로 존재한다는 사실들이 여러 문헌을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거야 시간이 충분하면은 좀 제가 세심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가능한 한 말씀을 드릴 것을 좀 요약해 보면 요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광촉매를 이용한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여가식 기술입니다. 비여가식 살균 기술이고, 그래서 공기 중 부유 세균 바이러스를 포집하거나 가둬놓고 축적하지 않고 신속 직접 상시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존 발생이라든지 사람한테 유해한 또 다른 이온 물질들을 재생산하지 않고 그 자체로 완벽하게 안전성이 담보된 그런 안전한 생활방역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항균 항바이러스 정화 능력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넌필터링 살균 기술로서 기존의 이제 여가식 필터가 갖는 문제점들을 극복을 했다는 게 혁신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 부유 미생물을 99% 이상 제거를 하는데, 이제 누구나 다 이런 비슷한 기술들을 소개하실 때는 99%니 99.9%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죠. 발현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간 내에서 우리가 감염자하고 이웃해가지고 한 5분, 10분 안에
감염병이 전파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장치를 가동해놓고 3시간 안에 99%가 저감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99.9%의 저감 성능을 달성을 합니다. 뭐 어쨌든 조건을 이제 실험적으로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다른 기술에 비해서 상당히 발열 속도나 제거 성능 자체가 우수하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은 이제 뭐 특별히 뭐 생활제품이나 생산물질 전기전자 제품과 관련돼서 국내 각 기준에서 그 설정해 놓은 그런 안전인증 기준도 뭐 충족하고 있고, 실효성은 실제로 이 장치를 공간 내에 가동했을 때 환기와 거의 동일한 반영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대표적인 그 성능의 지표가 그러니까 성능의 증거들이 되겠는데, 이 아래쪽은 이제 그 시간 타임이고 위축은 이제 저감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로 한 2로그 스케일 정도 떨어지면 99%가 제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활용한 그 핵심 소재 광촉매. 근데 뭐 중간에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혹자께서 이렇게 가끔 질문하십니다. 광촉매 썼다고 하는데 나무 광촉매를 쓰면 다 저 성능을 얻을 수 있냐 하시는데 그러진 않고요. 저희는 소재땀부터 이제 개질을 해가지고 미생물 제거 능력을 극대화시킨 소재를 가지고 이제 부품화하고 장치화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저희가 개발한 소재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선형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이 멈추지 않고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성능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현상들이 보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박테리아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인데, 그다음에 이제 세균도 2종, 바이러스도 3종을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상관없이 그 세균의 종류나 바이러스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같은 스케일이 있다, 동일한 제거 성능을 보이는 걸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운영하던 용원 연구단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나 이제 메르스를 타겟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걸 미션으로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작용을 하느냐, 워킹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연구 과정 안에서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99% 이상 똑같은 스케일로 제어가 가능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코로나 모식도 보이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험한 것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실험 전후를 촬영을 한 건데, 이렇게 스파이크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그런 건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스파이크가 이렇게 제거되거나 아니면 비료 자체가 전부 파괴되는 형태, 이러면서 이제 감염력을 상실하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 자체가 사멸하는 형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뭐 다른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여러 가지 감염병 얘기를 하면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모두 워킹을 해야 진정한 감염병 대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에 대해서도 워킹을 하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동일합니다. 메커니즘 자체가 세균의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성능이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본 건데, 저희가 기대한 대로 성능은 다 만족하고 각종 이제 그 국내 안전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2020년 3월에 발표를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무엇이냐라고 정부 수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저희 기술이 실제로 감염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로는 유일했고, 나머지 2 기술이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김서림 방지하는 고글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그 감염자의 바이오,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언택트 방식으로 체크하는 그런 그 모니터링 기술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개는 의료진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술이었고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은 저희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실험실에서 나온 그 결과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제대로 워킹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고 좀 규명해달라 하셔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외국어 고등학교 김포에 소재한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서 실제로 환자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서 저희 장치의 가동 전후의 상태를 실증을 하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그 수학적 모델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와 그다음에 저희가 그 현장에서 실제로 측정한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와서 그 저희가 실험실에서 규명했던 그 성능이 온전히 장치에서도 그리고 현장에서도 발현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업에 이미 기술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실시로 일단 저희가 다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은 또 실시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받아가실 수 있고요. 대부분이 다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환기장치, 냉난방기나 뭐 이런 쪽에서도 가능한 기술이고요. 결국은 공기질을 관리하는 장치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33종 정도 제품이 개발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요 밑에 보이는 요 장치는 뭐 지하철역이나 KTX 역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코렉스에도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장치들이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장치는 과기정통부 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 제1호로 일단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조달청 혁신제품으로도 선정이 돼서 조달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유럽의 알레르기 협회 인증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 한 6월 정도부터 그 제품이 나와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초기에 보급량, 이건 사실 과기부에서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고 저희가 1년 동안 집계를 했었는데 한 12,000대 정도 저희가 보고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화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보급량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 홍보도 워낙 많이 돼서 뭐 그냥 저희가 뭐 공중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통해서 한 260건 가까이 언론 홍보가 됐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기술을 소개해드리거나 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알리고 홍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앞에 있는 실적들도 되게 저희가 뭐 좋기는 한데 국가연구개발 우선과 100선에 선정이 돼서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이 기술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환경항바이스 공기정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단 과제 제목만 보셔도 대충 가늠이 되실 텐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러니까 병동이 부족해가지고 곤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긴급하게 그럴 때에 응급병동을 모듈러 형태로 요즘에 건축 구조 자체가 모듈러로 많이 나오니까 모듈러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 쪽 이거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필터 기술뿐만 아니라 기류 제어를 통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아까 공기청정기, 살균기 그런 것들이 고정 제품이 이제 공간 내에 이제 가동시키면서 정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자율주행 방식으로 로봇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오염도가 높은 곳을 집중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이거는 이제 올해가 끝나면 아마 시제가 저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을
생활방역 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이나 인도팜, 식물농장 쪽에 이제 식물연합병이나 그 안에서 농약이 막 살포되고 할 텐데 작업자들이 이제 또 안전에 위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전부 다 유기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유해한 또 다른 그 물질, 유해 물질들 중에 유기 물질들은 다 이 기술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할 수 있어서 스마트팜 쪽으로 지금 런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터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열흘 전에 미국 특허 등록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이 완료가 됐고, 앞에서 보셨던 항균 가스 그 공기정화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국내 특허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허를 개발원에서 이번 그 행사를 하시면서 핵심 기술인 그 공기정화 기술 같은 게 먼저 선을 베이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후에 다음 또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선베이던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묶여서 돼야 되는데, 요거 행사를 섭외로 오실 때까지만 해도 앞에 공기정화 기술이 출원인 상태였지 등록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등록이 완료가 돼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충분히 요 행사의 성격에 맞게끔 그러니까 아이템이 충분한 아이템이 되어버렸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공기정화 기술, 공기요거죠. 공기정화 기술에 저희가 또 다르게 개발한 게 이제 공간 내 표면에 침적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건설 마감제, 보통 코팅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침적 바이러스나 아니면 공기 중에 분리된 바이러스를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제품을 일단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게 이제 방역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그 공항에서 뭐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건너간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 감시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카메라 기술하고 포집 기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요 이제 공기정화 기술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이라면, 요 포집 기술은 정화하지 않고 그 안이 그 공기가 얼마만큼 오염되었는지 이제 디텍팅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 두 가지 카메라 기술하고 포집 기술이 검역 기술이 돼서 요것이 한 그릇 안에 담깁니다. 그릇 안에 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초기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해외 무이용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래 가지고 있던 감염병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령 감염병이 해외로부터 들어올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중국발 비행기에 타고 온 여객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공항 내에는 뭐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이게 그 계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전부 다 출입국 심사할 때까지 다 혼재돼가지고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그 2차 확산이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검역할 수 있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검역하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영국으로 오는 여객을 한쪽 공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통제하고 닫힌 공간에 넣어서 이동시키면서 자동으로 그 검역도 하고 방역도 하는 형태의 기술이 요 특허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어쨌든 그 지금 자료가 배포가 됐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조는 전체가 이렇고 뭐 이렇게 저희가 빔으로 일단 모델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될 거라는 모사도를 일단 구현을 해놓은 상태인데, 검역 부분은 1인식 그 일렬로 통과를 하게 되면서 안에서 카메라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실제로 감염 의심자를 디텍팅해서 이렇게 검역관한테 입구 쪽에 있는 검역관한테 스마트 키로 알려주고 그 사람을 따로 그 현장 진단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가 운영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검역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출입국 심사대까지 너무 길이가 길면 방역 구간을 별도로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한쪽 작은 공간을, 좁은 공간을 계속 오랫동안 걸어가라고 하면 사용에 불편을 좀 느낄 영역들이 좀 있어서 이런 공간도 검역 기능 없이 방역 기능만 구현한 공간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특허 안에는 검역과 방역 구간이 다 똑같이 다 놓아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